함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함수의 개념을 학습하고 함수 작성 방법을 학습하고 함수 호출 방법, 함수의 인자를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런 연습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 문제를. 자, 함수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설명이 함수는 여러 개의 명령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놓은 것.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을 여러 개의 명령어로 하나로 묶어 놓은 게 함수예요. 함수. 그러니까 어떤 일 처리 단위,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일이라고 보면 돼요. 일. 클래스는 함수나 변수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이제 서로 관련이 있는 함수나 변수를. 모듈은 함수 여러 개를 모아 놓은 것으로 프로그램 일부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파일. 자, 모듈은 함수는 명령어들의 집합, 클래스는 함수나 변수의 집합, 모듈은 클래스, 사실 이제 여기 설명은 없는데 클래스 그리고 또는 여러 함수들을 모아둔 게 모듈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작은 게 여기서는 함수 그리고 그 다음 큰 게 클래스 그 다음 큰 게 모듈이에요. 모듈. 자, 함수 클래스 모듈 순서대로 크기가 되어 있고 자, 함수가 이제 뭔지 한번 본격적으로 봅시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낯익은 게 있죠. 레고 블록이죠. 레고 블록. 레고 블록들은 어떤 레고 하나의 아주 가장 작은 단위의 레고 블록이 있어요. 그 블록들을 하나로 합치면은 뭐가 되죠? 뭔가 하나의 집이 되든지 장난감 로봇이 되든지 뭔가 이게 만들어지겠죠. 함수는 여기서 말하는 레고 블록의 저 작은 하나의 블록이라고 보면 돼요. 자, 하나의 작은 블록. 얘를 함수라고 보면 된다. 얘를 함수라고 보면 되고, 자, 함수는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따로 떼어서 구현한 것. 따로 떼어서 구현한 것. 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함수는 이런 이름으로 불려요. 서브루틴, 루틴, 메소드, 프로시저. 이와 같은 이름으로도 함수는 불려지는데, 자, 좀 더 보면, 이제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거고, 어떤 값을 넣으면 함수는 안에서 어떤 일련의 명령을 거쳐서 일련의 일을 하겠죠.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어디에 알려준다. 출력해준다. 그래서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 또는, 여기서 이제 반환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환값. 함수가 반환해주는 값.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입력값에 뭐 3을 더한다, 입력값에 어떤 일을 한다, 입력값에 제곱을 한다, 입력값에 뭐 2로 나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함수 안에서 할 수 있고, 이 함수는 그 결과를 반환해 줄 수 있다. 오케이. 함수 작성하고 호출하는 부분을 한번 해봅시다. 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함수를 정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함수를 사용하는 걸 우리는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함수는 한 번만 정의하면, 한 번만 잘 만들어 두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 함수를 호출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함수화하면 프로그램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주 좋다. 근데 우리 여태까지 함수를 계속 사용을 했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함수를 사용했었어요. 어떤 걸 사용했어요, 여태까지? 아주 많이 사용했죠. 프린트도 가로 열고 닫고, 프린트가 함수예요. 우리가 함수를 호출한 거였죠. 그리고 또 어떤 거? input. 또 어떤 거? range도 함수였어요. 함수죠. 우리가 함수의 입력값을 예를 들어서 range에 어떤 n을 집어넣으면 출력으로 뭘 알려준다? 반환으로 뭘 알려준다?
어떤 입력한 값을 0부터 예를 들어서 0부터 n-1까지 이제 값을 우리한테 알려주죠. 반환해주죠.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함수이다. 잠깐만요. 함수이다. 그래서 오케이. 자, 함수를 작성하고 호출하는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함수는 함수 이름이 이제 함수를 만들 때 반드시 이렇게 def. 자, 함수 만들겠다라는 거 이제 미리 이제 함수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함수 선언하겠다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def, define. 나 이제 함수 만들 거야 라고 이제 표시를 해둬요. 그리고 함수 이름,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매개 변수, 여기 매개 변수, 그리고 뒤에 콜론, 세미콜론, 콜론. 이 콜론은 여태까지 많이 나왔죠. if문, 반복문, for문, 조건문 이때 콜론 계속 나왔죠. 콜론이 나오는 것은 이 콜론은 코드 블록이 이어서 뒤에 또 뭔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콜론이 나오면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함수가 아직 끝나지 않고 함수에서 실제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이제 쭉 명령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들여쓰기 하고. 자, 그리고 함수는 어떤 입력을 받는다고 아까 살펴봤죠. 근데 함수는 입력을 이렇게 받는데 그 받는 입력을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매개 변수는 n개, 자 0개, 그 n은 0이 될 수도 있고 n 여러 개 될 수도 있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쵸, n 0이라는 건 전달 값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자, 함수를 작성하고 호출하는 방법은 함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의한다. 자, def 키워드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든다. 그래서 함수 이렇게 만들고 지금 함수 def, 함수 이름, 그리고 여기 함수 매개 변수 안 줄 수 있죠. 그리고 세미콜론, 그리고 함수에서 하는 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이만큼 띄워졌죠. 자,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함수를 사용하겠다, 함수를 호출하겠다 같은 얘기예요. 함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함수를 호출한다는 얘기죠. 함수 호출하니까 어떻게? 함수가 불려져서 실제로 어떻게 해? 근데 실행되는 거예요. 실행 결과다 보니까 이게 출력이 됐죠.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죠? 이 예제를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오케이, 실행시켜 보시고, 자, 잠깐 멈추고 실행을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함수를 근데 우리는 왜 작성하냐? 함수를 왜 작성하냐? 이미 우리가 함수를 왜 작성하는지는 이미 어느 정도 인지를 잘 했을 것 같은데, 자, 코드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결과는 똑같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코드 2번.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번 반복해줘. 어떻게? 이거 똑같은 일이니까. 1번, 2번. 자, 코드 세 번째 코드 한번 봅시다. 자, define, print address. 자, 이 내용을 출력하게 하는데, 함수를 호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자, 함수 호출하면 마찬가지로 얘가 2번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코드 1, 2, 3은 실제로 이 출력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는 일이 다 다르죠. 그래서 코드 1번, 2번, 3번 중에서는 코드 3번이 가장 깔끔하게 잘 작성된 코드예요. 함수로 우리가 뭔가 중복되는 일을 함수로 잘 모아두고 필요하면 함수만 호출하면 된다라는 이 프로그래밍의 아주 기본적인 이 작성 방법을 잘 따르고 있어요. 자, 함수의 한 개의 인수를 전달하자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인수 또는 인자 뭐 같은 얘기고, 영어로는 argument라고 부르는데, 잠깐, 이 사용자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필요한 값이나 정보를. 여기 보면 함수 호출자,
그리고 함수 자신, 그러니까 호출자가 나 너를 호출할 거야 라고 해서, 그리고 호출할 때 이런 값을 나한테 주면서 호출할게 라고 호출할 수 있어요. 인수를 남길 수 있어요. 영어로는 argument, 인수 또는 인자, 호출 프로그램에 의하여 함수에 실제로 전달되는 값, 얘가 이쪽으로 전달하는 값이죠. 매개 변수, 자, 인수를 담아서 함수 내에 쓰이는 변수. 자, 매개 변수는 이 함수 안에서는 이제 이 인수를 받으면은 사실 이제 받자마자 여기서는 이제 이때부터는 매개 변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매개 변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자, 함수 안에 한 개의 인수를 한번 전달해 봅시다. 좀 전에는 인수 아무것도 전달 안 했죠. 아무것도 전달 안 했는데, 자, 홍길동 인수를 이렇게 전달해 봅시다. 자, 전달했어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는 얘를 파라미터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요. 전달받은 애를 받은 함수 입장에서는 얘를 파라미터, 넘겨주는 입장에서는 인수. 자, 파라미터를 받아서 출력하고 프린트, 이번에 또 네임이라는 게 결국은 이 파라미터로 받은 그 인수로 넘어온 얘를 함수 안에서는 파라미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프린트, 홍길동 김코드 나함수, 홍길동 김코드 나함수 호출할 때마다 자, 이 내용들이 출력이 되죠.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좀 편해졌어요. 왜? 내가 필요한 내용들만 전달해준다. 필요한 내용들만. 자, 함수에 여러 개의 인수도 전달할 수도 있다. 여러 개의 인수도. 자, start, end. 함수에 여러 개의 인수 전달할 수 있다. 아까 하나만 했는데, 자, get sum 1하고 10이라는 값을 인수로 어디에? get sum한테 이렇게 전달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1은 스타트에 갈 거고, 여기 10은 end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getSum 함수에서는 얘들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쓰면은 0 집어넣고, 자, int for range sum은 sum 플러스 i가 얘죠. 그래서 스타트부터 end 플러스 1까지, 그래서 1부터 10까지 반복하면서 하고 끝나면은 출력. 자,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면은 출력하는 것까지 나오고, 얘 실행시키면은 또 마찬가지로 출력한다. 이렇게. 네, 그래서 함수의 여러 개의 인수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 오케이. 지금 보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인수를 전달할 때, 기본 인수, 그러니까, 함수로 호출할 때 인수를 넘겨주지 않아도 인수가 자기 자신의 기본값을 갖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이거부터 봅시다. 우리가 define 함수 만들고, inc, increment, 뭐 줄임말인 것 같아. inc, 자, a라는 매개 변수 받을 거고, 자, 여기 스텝도 매개 변수를 받을 건데, 자, 스텝, assignment 1 하라고 그러죠. 자, 먼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자, 이 얘기는, 자, 여기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10이라는 값을 하나만 전달하면, 인수로 하나만 전달하면 이 10이라는 값은 A로 들어갈 거고, 이 뒤에 이 부분은 매개 변수 인수로 전달 안 했어요. 인수로 전달 안 하면은 함수에서는 이 두 번째 있는 애는 step assignment 1. 아무것도 넘어오지 않으면은 나는 이 step이라는 변수를, 매개 변수를 1로 초기화를 하고 시작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얘를 디폴트 파라미터가 있으면은 이 인수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생략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줬다. 그러면 10이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 50은 만약에 인수가 없었으면 1이 이쪽에 들어갈 건데 이번에는 스텝이 50이 이쪽에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자, 함수의 반환값. 자, 함수의 반환값까지만 봅시다, 오늘. 자, 함수의 반환값. 함수가 이제 봤죠, 우리가. 함수의 인수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함수가 어떤 일을 하고, 함수는 반환값, 결과를 우리한테 리턴, 알려줄 수도 있죠. 반환할 수도 있죠. 그걸 우리는 함수의 반환값이라고 부른다. 반환값. 함수로부터 되돌아오는 값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함수 호출할 때 원의 반지름을 인수로 보내고 그 반지름 보내면 원의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함수로 만들어 보자. 자, 그런 게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만큼의 함수죠. 함수고 자, 반지름을 자, 받았어요. 그래서 반지름을 받아서 3.14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뭐 해서 곱하면 이제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의 값을 반환하는 게 이제 이렇게 반환하는 거예요. 함수값 반환. 반환하면 calculate underbar array 자, 이렇게 하면 반환된 값이 이 array 값이 계산된 값이 어떻게 이쪽으로 반환돼서 반환돼요. 그러니까 반환되고 반환된 결과물을 어디에 C array에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출력해 보면은 반환된 값이 나온다.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calculate array 5.0, calculate array 10.0 하면 반환된 값이 이제 함수 실행이 끝나면 이 문장이 반환된 값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 예를 들어서 반환된 값이 얼마? 그렇죠. 78.5가 될 것이고 얘도 반환하면 반환된 값이 얼마가 있겠죠. 있을 거고 그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 그 두 개를 더해서 그 결과를 이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자, 그리고 print area underbar sum 하면 그쵸. 이제 결과를 우리가 추리해 줄 수 있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고 호출된 결과를 반환받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호출하고 반환된 값 받고 호출하고 반환된 값 받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함수를 호출하여 수행하게 했어도 그 반환 값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환 값을 받는 것도 내 마음이고 반환 값을 받아서 안 하는 것도 제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 호출해서 했어요. 그래서 리턴 했어요. 근데 리턴 했는데 그 결과를 사용 안 했어요.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시한 결과는 없다. 자, 뒷부분은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함수 반환할 때 하나만 반환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얘는 하나만 반환했어요. 근데 파이썬은 이게 이제 좋은 게 여러 개를 반환할 수 있어요. 파이썬 여러 개를 반환할 수 있다. 그래서 return 2,3으로 반환하면 get input으로 이 함수를 호출하고 이 함수가 끝나면은 2하고 3을 반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반환하면 2와 3이 각각 x와 y에 대입돼요. 어사인먼트 할당돼요. 자, 이 얘기는 2와 3을 동시에 반환해도 얘를 처리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반환된 내용을 어디 x와 y에 각각 넣고 출력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